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공감에서 고등부 아이들 수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한글날 수요일인데 어제 화요일에 오전에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렸어요. 심석고 2학년 분석에 대하여. 그런데 한 5분 정도부터 소리가 오디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이용해서 우리 심석고 2학년 아이들 월요일에 시험 본 수학 중간고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과 난이도 분석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연락이 왔을 때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100점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5, 6등급이었던 친구들도 90점이 넘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유난히 잘 봤나 싶었는데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이번에 난이도는 거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다들 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도 최소 3, 4등급은 나올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난이도가 1점, 그리고 가장 높은 난이도가 10점이라고 했을 때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에서 중하 정도에 머무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교 70등까지의 3등급 학생들은 난이도가 한 5 정도 느낌으로 보통인데 또는 쉬운 건 알겠으나 그래도 완전 막 너무 쉽진 않아서 이렇게 느꼈을 만한 포인트가요. 원래는 심석고 시험지가 문항수가 20개였어요. 1번부터 20번까지였는데 2번부터 세문항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3문항으로 나오되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아졌다. 그래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3등급 학생 아이들이 만약에 80점 이하가 나왔다면 문제가 크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중간에 계산이 말리거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잘 안 풀려. 그랬을 때 계속 파고 파다 보면은 뒷부분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문항들이 어디서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에서 정말 숫자만 바뀌었거나 아니면 예제와 예제를 결합한 문제들이 대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RPM 정도의 문제집만 풀어봤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중킬러 문항이 6번, 8번, 10번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반으로 된 문제인데 요 정도도 뭐 아주 우리가 쉽게 평상시에 시중 문제집 풀어보면은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이스토리에도 출제가 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만 출제됐던 문제 11번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뭐 아주 생소하거나 이런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킬러라고 볼 만한 문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킬러 문항인데요. 사실 킬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중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부터 3등급을 갈랐던 문항들을 제가 추려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6번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함수를 스스로 다시 세우고 그 함수를 해석하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특이한 점은요. 마석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요. 마석고에 작년에 출제됐었고 2년 전에도 출제가 됐었던, 3년 전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특강 때 저희 학원에서는 5일 내내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 마석고 4년치, 심석고 4년치 기출을 다 풀었었는데 심석고 아이들도 마석고 기출을 풀었었고 마석고 아이들도 심석고 기출을 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석고 아이들은 이 문제 제로백에서 2번 정도 봤던 문제라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 처음 본 친구들이 있다면 좀 생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 학교다 보니까 좀 서로의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킬러 문항인데요. 8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 세 번째 준킬러에서도 보시겠지만 요런 느낌의 문제가 두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함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건 그래도 나뉜 함수 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여서 아이들이 그리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려서 풀만했고요. 다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극한과 좌극한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는 연속에서 우극한과 좌극한과 함수값까지 체크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한값 존재하는데 이제 함수값까지 체크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준킬러 문항은 10번인데요. 방금 본 문제랑 비슷하죠? 얘도 함수가 나눠져 있고 얘도 함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들도 거의 다 함수가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면 수학투 1단원 1-2 소단원이 함수의 연속이에요. 이름이 연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함수가 찢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연습을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그리기 쉬운 그래프다. 이 정도를 못 그려서 사실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면. 그리고 기억이랑 니은 디귿이 조금 다른데요. 기억은 극한값만 물어보고 있고 니은 디귿은 연속 불연속을 물어보고 있어서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 여기서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까지 잘 추려냈는지를 보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항인데요. 아주 어려운 문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준킬러 문항으로 넣어놓은 이유가요. 정말 심석고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문항이에요. 이번에 마석고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공지를 했냐면요. 가우스 함수는 교과서 외 문항,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 문항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지 마 라고 아예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가우스 함수는 교과과정 외의 범위이기 때문에 뭐 개념원리나 다른 문제집, 수학의 정석 이런 문제집 보면은 다 가우스 함수가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교과서 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석고 같은 경우는요, 가우스 함수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거든요. 거의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교과과정 외의 문제를 대체 왜 시험에 싣는 것이냐? 바로 교과서에서 가우스 함수를 다루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어쨌든 학교 시험은 교과서 문항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도 심석고 아이들은 무조건 가우스 함수 나오니까 공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아이들 학교 앞에서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처럼 똑같이 만들었던 시험지를 배부했던 적이 있어요. 저번 주에. 거기 그 심석고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제작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우스 함수를 꼭 넣어놨습니다. 가우스 함수를 약간 어렵게 해서 넣어놨는데 바로 심석고 학생은 2학년 학생이라면 무조건 가우스를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를 언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석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에 굉장히 100점이 많다고 해요. 100점이 30명이 넘어가서 사실 1등급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어도 2등급이고 뭐 1개 틀리면 3등급 또는 2개 틀리면 3등급까지 뭐 이렇게 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학원에서도 보면은 지금 100점, 95점, 90점 학생의 수준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100점인 학생이 90점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고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석고 시험 문제가 논수령,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좀 시간 내로 빠르게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학생들이 좀 고득점을 얻거나 또는 잘 찍은 학생들이 고득점을 얻는 경우가 예상외로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심석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술형이 없이 23문항으로 50분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문항에 2분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고요. 지금 90점인 학생들도 약간 위태위태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수학2 전범위를 100%라고 본다면 이번 중간고사는 40%까지밖에 안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수학2에서 제일 쉬운 범위예요. 제일 쉬운 범위에서 난이도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기말고사는 남은 60%, 내용도 많고 심지어 어려워요. 미분적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범위에서 문항도 어려워질 겁니다. 킬러 문항이 적어도 2~3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점수를 따느냐가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번 주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 푹 쉬고 나서 다음 주부터 7~8주간 계획을 잘 짜서 체력 관리를 잘 하면서 수행평가도 놓치지 말고 기말고사 범위도 빠르게 들어가서 심화학습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석고 2학년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과 총평을 끝내봤고요. 네, 이번에도 12월까지 아이들하고 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 2학기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